밖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어. 아마네가 집에 가는 길에 마이루가 공원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지.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안 들고 있어서 좀 놀랐어. 그래도 이건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네가 가려고 했는데 멈칫하다가 비를 좀 가려주려고 다가가서 마이루한테 뭐하러 여기 있냐고 물었어. 마이루는 아마네인 걸 알고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자기 일이라고 했어. 아마네는 별로 상관 안 하니까 자기 우산을 주면서 쓰라고 했지. 그리고 바로 떠났는데 마이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 이 일 때문에 다음날 아마네는 감기에 걸렸어. 친구가 물어보니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우산을 빌려준 거라고 대답했어. 딱 그때 마이루가 다가왔어. 그녀는 꽤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재야. 학교에서 마이루를 천사라고 부르지. 귀엽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그래도 겸손해서 전혀 잘난 척 안 해. 완벽한 여자애라서 거의 모든 남학생들이 데이트 신청하고 싶어 하지. 오후가 되자 아마네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어. 반 친구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저신이 바로 아마네 옆집에 산다는 거야. 마이루가 아마네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어제 우산을 돌려주려고 했거든. 자기가 감기 걸린 게 미안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 아마네는 그게 자기 탓 아니라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집에 들어가려다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고 말았지. 다행히 마이루가 옆에서 받아줬고 갚으려고 집까지 데려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완전 난장판이었어. 마치 쓰레기장에 온 줄 알았을 정도야? 마이루가 아마네한테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 밤이 돼서 아마네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마이루가 옆에 앉아서 돌봐주고 있었어. 자기가 끓인 죽을 가져다 주려는 거라서 아마네가 조금 놀랐지? 가기 전에 천을 재라고 했는데 아마네가 셔츠를 올리자 부끄러워서 얼굴 돌렸어. 역시 우리 와이프 반응이야. 여러분, 잠시 후 마이루가 죽을 들고 왔고 아마네는 죽을 들며 마이루도 요리할 줄 알았냐고 했어. 마이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면서 요리 배우기 전에 청소부터 배우라고 했어. 한 입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어. 역시 여신이 만든 음식은 다르구나. 다 먹고 나서 한 가지 묻고 싶었어. 어제 왜 비 오는데 혼자 앉아 있었는지 말이야. 남자친구랑 싸운 줄 알았는데 마이루는 그런 적 없고 애초에 남자친구도 없대. 마이루 정도면 연인이 2명쯤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지. 그 얘기 듣고 마이루가 좀 화내면서 난 그런 막 나가는 사람 아니라고 했어. 실수로 말해버린 걸 깨달은 아마네는 급히 그녀에게 사과했어. 마이루는 그때 그냥 진정하려고 했던 거라서 아마네가 감기에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어. 아마네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번 한 번만 그녀랑 엮인 거라고 했지. 모르는 남자애를 돌보는 게 좀 귀찮았던 모양이라 딱히 일이 아니면 서로 신경 쓰지 말자고 했어. 그런데도 그날 밤 아마네는 내일부터는 두 사람이 그냥 남이 될 거라서 조금 아쉬웠어. 다음날 아마네는 훨씬 나아졌어. 친구가 마이루만 바라보는 걸 보고 절친도 무언가 깨달았지. 그날 밤 발코니에서 바람 쐬고 있는데 마이루가 나타나 말을 걸었어. 아마네가 패스트푸드 봉지로 저녁 먹는 걸 보고 마이루가 잠깐만 기다리라며 집으로 들어갔어. 조금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지. 마이루가 만든 음식이었어. 아직 따뜻한 걸 아마네에게 가져다 줬어? 고3인 만큼 좀 제대로 먹으라며 신경 써줬지. 다음날 아마네가 그릇을 돌려주러 가자 마이루가 또 다른 음식 한 상자를 줬어. 아마네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이루가 꼭 받으라며 강요했지. 왜 이제 서로 상관없다던 게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갔어. 그날 이후로 마이루는 항상 아마네를 위해 한 끼 더 준비했어. 친구도 요즘 아마네 얼굴이 한결 좋아진 걸 눈치챘지. 평소엔 아마네가 완전 생기 없이 보였거든. 자신도 최근 식습관 때문이라 생각했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슈퍼에서 마이루를 우연히 만났어. 그녀가 저렴한 물건만 사는 걸 보고 좀 놀랐어. 좀 절약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마이루는 그 말에 조금 씁쓸해했어. 조금 있다가 아마네가 먼저 집에 갔어. 둘이 같이 가면 복잡해질 테니까. 다음 날 마이루가 그릇을 가지러 왔는데 아마네가 집에서 쓰레기 더미와 씨름 중이었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자 마이루가 도와주겠다며 나섰어. 그녀가 진지하게 말하니 거절할 수 없었지. 조금 있다가 둘이 작업복 입고 청소를 시작했어. 그런데 마이루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아마네 위로 넘어졌어. 둘이 쑥스러워서 서로 쳐다보다가 아마네가 떠난 후에야 마이루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드디어 끝냈어. 아마네가 피자를 시켰어. 마이루가 배달 음식 먹는 건 처음이었어. 조금 놀랐지.
평소에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안 먹거든. 아마네는 마이루 집이 좀 부자인 줄 알았어. 근데 마이루는 그런 게 별로 달갑지 않은 눈치였어. 지금의 마이루가 학교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 성격은 좀 까칠하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니까 훨씬 소통하기 쉬웠어. 그렇게 행동하는 게 피곤하지는 않은지 궁금했어. 마이루는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다 괜찮대. 집에 돌아가면서 아마네가 반반씩 음식값 내는 거 마이루가 이득 보는 거 있냐고 물었어. 마이루는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라고 대답했어. 그냥 남에게 뭔가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라고. 아마네가 오해하지 않고 맛있다고 칭찬해주자 그녀가 엄청 기뻐했어. 아마네의 식습관이 너무 안 좋다고 참을 수 없어서 그랬대. 그냥 행운처럼 생각하라고 했어. 오늘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마네가 공원에서 마이루를 봤어.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마이루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네는 대충 알았어. 사실 나무에 갇힌 고양이를 구하다가 다쳐서 지금은 걷기 힘들대. 그런데 자신이 다칠 줄은 몰랐다고 했지. 조금 후 아마네가 다녀와서 마이루 상처 치료 도구를 가져왔어. 처음엔 마이루가 망설였지만 결국 양말을 벗고 아마네가 치료하게 했어. 마이루는 아마네가 생각보다 손재주 좋은 걸 몰랐대. 아마네는 이런 건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답했어. 또 섬세하게 마이루에게 바지랑 겉옷을 건네줬어. 사람들이 천사를 업고 다닌다고 수군거리는 게 싫었거든. 다음날 학교에선 마이루가 바지를 빌려서 아마네가 반바지를 입었어. 그때 여자애들이 카도, 와키 이름을 외치며 난리가 났어. 그는 여학생들에게 남신으로 불리고 검은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어. 마이루가 아마네 집에 음식을 가져와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옷을 돌려줬어. 아마네가 천사라고 부르는 게 좀 짜증난다고 했지. 아마네는 그게 마히루가 인기가 많아서 붙은 별명이 아니냐고 했어. 남자애들은 그녀가 웃기만 해도 완전 들썩였어. 아마네도 마이루가 만든 음식이 전보다 훨씬 푸짐해진 걸 눈치챘어. 그래도 막 만든 음식이 더 먹고 싶었어. 그걸 보고 마이루가 둘이서 돈을 반반 내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몇 끼마다 집에 와서 아마네를 위해 요리해 주겠대. 아마네는 좀 놀란 표정이었어. 마이루가 혹시 장난칠까봐 걱정되냐고 물었어. 마이루는 혹시 그럴 때가 있으면 72초 살기라는 필살기로 아마네를 제압할 거라고 했어. 그리고 자신은 아마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괜찮대. 만약 좋아했으면 벌써 계속 접근했을 거라며. 그리고 마히루는 아마네 따위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 그렇게 아침에는 학교에서 서로 모르는 척하고 밤에는 서로 집에 와서 밥을 했어. 마히루가 부엌 도구들을 보면서 아마네가 한 번도 안 써본 걸 알았지. 마히루는 요리 못하는 놈이 자꾸 따라다니면 곤란하다고 했어. 그래서 아마네를 거실에 앉혀두고 자기 요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했어. 아마네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막 결혼한 기분이 들었어. 잠시 후 음식이 상에 올려졌고 아마네는 마히루의 요리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 아마네가 칭찬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히루도 엄청 기뻤어. 식사를 마친 후 아마네는 진짜로 싫어하는 남자한테 여자애가 밥을 차려주냐고 물었지. 하지만 마히루는 아마네가 건강하게 안 먹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어. 그리고 아마네가 귀찮으면 다음부터는 안 올 거라고 했지. 그 얘기를 듣고 아마네는 태세 전환해서 마히루에게 계속 밥 해달라고 부탁했어. 다음날 학교 끝나고 친한 친구가 아마네한테 시험 문제 풀었냐고 물었어. 아마네는 자긴 딴짓 안 하고 공부만 해서 이번 시험은 그냥 평범했다고 대답했지. 친구는 아마네가 여자친구 있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했어. 그리고 아마네 앞에서 애정 과시를 해서 좀 짜증났지. 집에 돌아오니 마이루가 시험 점수 채점하고 있었어. 틀림없이 이번에도 만점일 거야. 아마네는 마이루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줄 몰랐어. 하지만 마이루는 조용히 노력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 그리고 곧장 정리하고 집에 갔어. 그때 아마네가 마이루 학생증을 받게 됐지. 아마네는 달려가서 돌려주려고 했어. 그러다 우연히 4일 뒤가 마이루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됐지. 다음날 수업에서 아마네가 친구한테 여자의 생일 선물로 뭐가 좋냐고 물었어. 친구가 몇 가지 추천해줬는데 아마네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친구 여자친구도 아마네가 생일 선물 주려는 그 여자애가 궁금했어. 그냥 아는 사이면 액세서리보단 작은 선물이 낫다고 했지. 그게 오해 없이 적당하다고. 너무 비싸면 관계가 심하게 진전된 걸로 보이거나 돈 쓰려는 거로 보일 수도 있다고. 친구들 조언 듣고 아마네는 두 사람에게 선물 고르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 그날 밤 아마네는 준비한 선물을 꺼내 마히루에게 줬지. 마히루가 의심했지만
아마네가 전날 학생증 보고 생일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어. 마이루는 신경 쓰지 말라며 어차피 생일 파티도 안 한다고 했지. 아마네는 선물을 마이루 손에 올리며 고마운 표시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어. 마이루는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았어. 여러분이 보습 크림 하나랑 곰 인형이었지. 아마네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마이루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마이루는 그 선물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받는 게 기쁘기까지 했어. 평소에 이렇게 선물 받는 일이 없거든. 자기 생일을 남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선물하는 게 싫은 거고 아마네는 다르니까. 마이루가 받아준 걸 듣고 아마네는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했어. 그때 너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그녀 머리를 쓰다듬었어. 하지만 다행히도 넌 여전히 멀쩡하고 멋져서 바로 손을 뺐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아마네의 엄마가 너를 보러 왔어. 근데 아마네는 엄마를 들여보내기 싫어했고 엄마한테 집에 가라고 했지. 그걸 본 엄마는 네가 지금 사춘기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 집은 아빠랑 엄마가 산 집이라 아마네가 엄마를 쫓아낼 권리가 없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먼지 하나 없는 집에 깜짝 놀랐어. 자세히 보니까 아마네 피부도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아마도 전에 비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서 그런가 봐. 엄마가 막 도착했을 때 마이루가 아직 여기 있어서 넌 마이루한테 내 방으로 숨으라고 했어. 그리고 집 열쇠도 줬지. 엄마의 시선을 돌리는 사이에 마이루가 몰래 나갈 수 있게 말이야. 상황이 그렇게 순조롭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엄마가 여기 2세트의 식기가 있다는 걸 봤거든. 그리고 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네 반응을 보고 엄마는 아마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어. 그래서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에 둘 다 놀랐지. 마이루는 베개를 안고 침대 모서리에 기대어 졸고 있었어.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귀여운 여자친구를 만난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 아마네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 모습만 보면 누가 믿겠어. 정말 감정이 없었다면 절대 딸을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거고 반대로 딸도 감정 없는 사람 집에 절대 안 들어가고 말을 마치고 엄마가 마히루에게 다가갔고 그때 마히루도 점점 정신이 들었어. 아만의 엄마를 만나 당황한 마히루는 무심코 엄마라고 부르고 말았지. 그걸 들은 아만의 엄마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며느리로 삼은 기분이라며 신나했어. 그리고 마히루랑 아마네한테 이제부터 서로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어. 마히루가 설명하려고 아마네를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넌 그냥 한숨만 쉬었지. 한참 동안 둘이 그냥 같이 밥 먹는 거라며 설명했는데 엄마는 둘이 사실 동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둘이 이웃인 건 분명 운명이라고 믿었지. 엄마는 마히루에게 아마네가 여자 경험이 없으니까 잘만 다뤄주면 된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던 아마네가 엄마를 막아서고 집에 가라고 했어. 나가기 전에 엄마가 마히루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가끔 대화도 하자고 했지. 조금 후 너는 엄마가 불편하게 했다고 사과했지만 마히루는 신경 쓰지 않고 아마네가 이렇게 엄마한테 사랑받는 게 부러웠어. 그때 마히루는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게 처음이라 기분이 좋았어. 자기 부모님조차 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거든. 그걸 본 아마네가 이름을 불러줬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마히루는 그 말에 감동받아 아마네 이름을 불렀지. 둘은 이걸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어.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그때 마히루가 방 열쇠를 돌려줬는데 아마네는 귀찮다면서 자기가 갖고 있으라고 했어. 아마네가 마히루를 믿기에 열쇠를 준 거야. 다음날 아침 모두가 성적표를 보러 갔어. 이번에도 별일 없이 마히루가 반에서 1등을 했지. 그날 밤 아마네가 케이크를 사와서 마히루에게 줬어. 이번에 학년 1등 한 보상으로 생각하라고. 마히루는 기쁘게 받아들였지. 그때 아마네가 계속 쳐다보길래 마히루는 네가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입 벌리라고 했어. 아마네는 마지못해 받아먹고 다 먹고 나서 마히루에게 다시 먹여줬어. 마히루는 민망했지만 아마네가 계속 재촉해서 결국 먹었지. 아마네는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겐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오늘 아마네는 장 보러 가서 직접 점심을 만들려고 했어. 마히루랑 계속 있으면 자신이 망가질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가는 길에 우연히 마히루를 만났어. 듣고 나서 마히루가 도와주기로 했어. 아마네 혼자 하면 손 빼거나 집 다 태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히루의 지도로 너는 별로 호화롭지 않은 식탁을 차렸지. 마히루가 맛보곤 내 인생만큼 싱거워서 별로라고 평했어. 그리고 자신이 만든 계란 요리를 꺼냈어. 역시 먹어보니
너랑 마이루 요리는 천지 차이였어.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했지만 아마네는 거절했고 치토세는 네가 집에 여자친구 숨기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어. 부인하려고 결국 너는 친구들을 집에 들이기로 했는데 저녁 식사 전에 다 헤어지기로 조건을 걸었지. 집에 돌아와서 마이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친구들 있을 때 얼굴 안 비추면 된다고 말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계획 있냐고 물었지. 마이루는 친구들은 다 커플인데 자신은 싱글이라 아무데도 안 간다고 했어. 혼자 있는데 익숙해져서 걱정 말라고도 했지. 그래도 조금 외롭다고 하니까 아마네가 크리스마스에 같이 놀자고 제안했어. 마이루는 아마네랑 게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아마네 친구들이 집에 와서 파티를 했는데 계속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면서 아마네를 짜증나게 했어. 치토세는 며칠 전에 남자애들이 마이루랑 크리스마스 밤에 데이트하자고 했는데 마이루가 거절했다고 얘기했어. 소문으론 마이루가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던 너인 줄 몰랐대. 그때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그걸 보고 두 사람이 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눈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마이루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 사막 끝 이제 사화로 넘어가자 이때 친구들은 아마네 옆집이 모두의 눈에 천사라는 사실에 완전 놀라고 있었어. 마이루는 아마네한테 빚진 게 있어서 그냥 저녁 먹으라고 집에 왔다고 했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츠키는 두 사람이 신혼부부 같다라고 생각했고 아마네가 전에 생일 선물 준 사람이 마이루인 것도 눈치챘어. 그는 둘 사이 비밀로 하자고 하고 자신과 마이루 관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지. 그때 치토세가 마이루를 마치 희귀 생물을 보는 눈으로 바라봤어. 만지려 했지만 아마네가 재빨리 막았어. 치토세가 손을 내밀며 친구하자고 했고 마이루가 흔쾌히 받아줬어. 이츠키도 달려와서 마이루 귀에 대고 아마네가 바보 같은 짓 하면 와서 얘기하라고 속삭였어. 마이루는 아마네가 그런 타입이 아닌 것 같다며 아마 자신한테 별 관심이 없다고 했지. 그 후 모두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 잠시 후 마이루의 친한 친구들이 먼저 집에 갔어. 마이루는 주변에 이렇게 친한 사람이 없어서 꽤 기뻐했어. 조금 뒤 마이루가 음식을 들고 왔고 아마네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 비밀은 둘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저녁 먹고 나서 마이루가 아마네가 먹는 모습이 꽤 행복해 보여서 눈여겨봤어. 아마네는 그게 마이루가 만든 음식을 맛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지. 이 요리들은 그녀를 돌봐주던 사람이 가르쳐준 거야. 아직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아마네는 마이루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게 너무 기쁘다고 했어. 왠지 이때 마이루가 아마네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어. 설마 첫눈에 반한 걸까? 두 사람은 내일 아침에 마이루가 음식을 해주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함께 게임도 했지. 다음날 약속대로 같이 게임을 했는데 아마네가 게임을 가르쳐 주다가 실수로 마이루와 가까이 닿았어. 그가 바로 깨닫고 사과했지만 마이루는 이제 그런 일에 별로 신경 안 쓰더라. 저녁 때쯤 아마네가 마이루를 진정한 게임 중독자로 만들어놨고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녀가 실수로 그에게 쓰러졌어. 아마네는 웃었고 마이루는 자기가 놀림받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너무 귀여워서 웃은 거였어. 갑자기 아마네가 마이루가 게임에서 이긴 걸 축하하는 선물을 꺼냈는데 사실 이건 전에 준비해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열어보니 지갑이었어. 아마네는 열쇠 넣는 용도로 생각하고 줬지. 마이루는 아마네가 그런 안목이 있다니 놀랐어. 평소 옷차림은 영안인데 말이야. 그녀가 말하길 아마네가 중학교 때는 더 깔끔하게 입었다고 해서 아마네도 깜짝 놀랐어. 마이루가 엄마가 보낸 사진 덕분에 그걸 알게 됐다고 했어. 마이루는 아마네가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머리를 넘기니까 얼굴이 너무 밝더라고. 아마네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이루 머리카락을 넘겨주면서 답례를 했어. 둘이 그렇게 마주보다가 마이루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꺼내 보여줬는데 아마네가 엄청 좋아했어. 그때 아마네는 예전보다 마이루가 훨씬 부드럽고 다정해졌다고 느꼈는데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마이루가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어. 마이루는 부끄러워하면서 발코니로 나갔고 아마네도 따라가서 그녀에게 옷을 걸쳐줬어. 그는 지난 2달 동안 마이루가 자신에게 해준 일들의 고마움을 전했지. 마이루도 자신이 모르는 일들에 대해 아마네에게 감사했어. 다음 날 아마네는 마이루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인다는 걸 눈치챘어. 1000개를 재보니 그녀가 열이 있더라고. 아마네가 쉬라고 했지만
마이루는 고집을 부리며 거절했어. 그래서 아마네가 그녀를 안아서 방으로 데리고 갔지. 그 후 아마네가 앉아서 마히루를 돌보며 전에 마히루가 자신을 챙겨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어. 떠나려 할 때 마히루가 그를 붙잡았고 부끄럽고 쑥스러운 듯 아마네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어. 다음날 아침 아마네는 소파에서 깨어나 방에 들어가 마히루 상태를 물었는데 그녀는 아직도 피곤하다고 했어. 마히루에게 밥을 먹여주고 나서 떠나려 했지만 그녀가 아쉬워해서 아마네가 자리에 다시 앉았어. 그는 지금 한가하니까 잠시 같이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했지. 마히루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곁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 보통은 가사 도우미가 일을 마치면 바로 가버리는데 아마네는 달랐거든. 아마네가 그녀에게 일찍 쉬라고 했어. 자신 곁에 있는 사람이 아프지 않길 바라서 아마네는 오늘 밤 마히루가 잠들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했고 마히루도 동의했어. 둘은 손을 잡았고 아마네는 마히루의 열이 좀 내린 걸 느꼈어. 지금은 옛해와 새해가 교차하는 시기야. 새해 맞이를 마히루와 함께한 후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 아마네 엄마와 친한 친구 이츠키가 아마네에게 마히루랑 새해를 맞이했냐고 물어봤어. 아마네 엄마는 며칠 후 아빠도 두 사람 보러 올 거라고 했지. 아마네가 이 소식을 마히루에게 알려주려 했지만 그녀는 아마네에게 기대어 잠들었어. 생각해보니 오늘 혼자 설날 음식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겠지. 아무리 깨우려 해도 마히루는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 아마네에게 선택지는 세 가지였어. 깨우기, 마히루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아니면 둘 다 안 하고 방에 눕히는 것. 결국 그는 마히루를 방에 눕히고 자신은 소파에서 잤어. 왠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살며시 마히루 볼에 손이 닿았어. 다음날 아침 아마네가 방에 들어갔는데 마히루가 아직 자고 있었어. 귀여운 마히루를 보며 또 볼에 손이 갔지. 마히루가 어렴풋이 깨어나 아마네 손에 머리를 비볐어. 완전히 깨어나 보니 아마네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서 부끄러워 뒤로 물러났어. 아마네는 무슨 일인지 몰라 멍했는데 마히루가 아마네에게 다른 사람 볼 만지는 거 좋아하냐 고 물었어. 마히루는 크리스마스 때랑 어젯밤에 아마네가 자기 볼을 만졌던 걸 기억했어. 아마네는 그때 마히루가 깨어있을 줄 몰랐는데 마히루는 어쩔 수 없이 잠자는 척했다고 했어. 마히루는 자신이 아마네를 믿는다고 했는데 아마네는 넌 남자라서라며 웃었어. 아마네는 다음에 그런 상황 생기면 뭔가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어. 며칠 뒤 아마네 부모님이 방문했어. 엄마랑 달리 아빠는 차분한 분이었지. 아마네는 엄마가 가져온 여행 가방을 잠깐 봤지만 곧 잊고 두 분을 집으로 초대했어. 아마네 엄마는 마히루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했어. 아빠도 인사하며 마히루가 아마네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했지. 그때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 엄마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른다며 꽤 놀랐어. 시오코가 항상 아마네를 놀리는 걸 보고 아빠가 그만 좀 놀려라 했지만 결국 그 점이 마음에 든다고 인정했지. 아마네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모님 집에서도 밥을 먹게 됐네. 그때 엄마가 두 사람에게 새해 첫날 절에 가자고 했어. 방금 전에 엄마가 마히루에게 기모노도 가져왔더라고. 딸이 새해 절에 입고 가는 게 꿈이라고 했지. 아마네는 학교 사람들이 천사를 데리고 다니는 걸 알게 되면 곤란할까봐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가 변장술이 엄청나서 놀랐지 뭐야. 언뜻 보기에도 천사의 미래 애인처럼 보였거든. 아빠가 요즘 아마네 생활은 어떤지 물었어.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해서 얘기하던 중에 엄마가 마히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아마네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녀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고 부끄럽게 칭찬했어. 자신이 느낀 걸 솔직하게 말했지. 아마네는 마히루가 전통 미인 같다고 느꼈어. 귀엽고 예쁘고. 마히루가 귓속말로 아마네에게 지금 꽤 멋져 보인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아마네는 자신이 칭찬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절에 올라가는 길에 마히루가 긴 옷자락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했어. 아마네가 손을 내밀며 꼭 붙잡으라고 했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아마네가 마히루가 왜 오래 서 있었는지 궁금해했어. 마히루는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답했어. 조금 쉬다가 아마네가 마히루의 단팥죽을 한 모금 맛보고 싶다고 했지. 마히루는 당황했지만 자신이 들고 있던 컵을 아마네에게 건네면서 과자를 먹을 때는 알아챘는데 방금은 못 알아봤다고 했어. 아마네가 그것을 듣고 바로 깨닫고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 평소에 치토세가 너한테 그렇게 하니까 아마네도 아까는 별로 신경 안 썼어. 듣고 나서 마히루가 뇌물 마시고
살짝 삐져서 네가 아만의 친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 그날 밤 둘이서 작별 인사했어. 마이루가 요즘 꽤 행복했다고 말했지. 그 말을 듣고 아마네가 어쩔 수 없이 그녀 머리를 쓰다듬었어. 마이루는 그러면서 여자한테 이러면 좀 그렇다고 하면서 다음엔 미리 말하라고 했어. 다음 날 둘이 아마네 부모님을 배웅해 드렸어. 다음에 집에 갈 때 꼭 같이 가자고 말했지. 사실은 마히루 데리고 가려고. 다음날 학교에서 다들 마히루가 새해 첫절에 누군가 손잡고 간 걸 보고 남자친구 생겼다고 수근거렸어. 절친 이츠키가 그 얘기 듣고 바로 누군지 알아챘는데 그게 바로 아마네였어. 그날 밤 이 얘기를 마히루한테 했더니 그녀가 루머 부인했어. 그 후에 둘이서 진짜 커플 같냐고 물었는데 아마네는 아니라고 했어. 자신은 마히루 남자친구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마히루가 반박했지. 마히루 눈에는 아마네가 다정하고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봐. 가끔은 멋있기도 하니까 자기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했어. 듣고 아마네는 쑥스러워서 운동장 한복판으로 뛰어나가고 마히루는 방금 한 말 때문에 부끄러워했어. 6화 시작. 지금 치토세가 아마네 집에 와서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에 뭘 할지 물어봐. 그리고 마히루 쪽도 슬쩍 보면서 무슨 속셈 있냐고 물었어. 치토세는 이츠키한테 초콜릿 주고 싶은데 좀 특별해야 된다고 했어. 마히루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마네가 남자라서 너한테 물어본 거라고 말했지. 아마네는 나 진짜 남잔데 하면서 좀 짜증냈는데 치토세가 남자가 여자랑 둘이 있으면 벌써 손 썼겠지라며 놀렸어. 마히루는 옆에서 듣고 멈칫하다가 얼굴 빨개지면서 쑥스러워했어. 두 사람 표정 보자 치토세도 상황을 파악했어. 조금 있다가 셋이서 이 얘기를 다시 했어. 치토세는 아마네한테 초콜릿 줄 건데 아마네가 뭔가 넣을까봐 아마네가 불안해했어. 마히루는 여자친구들한테만 줄 거라고 했어. 친구 초콜릿이라도 남자한테 주면 좀 복잡해진다고 했지. 다음날 학교에서 카도아키가 여자애들한테 사랑의 초콜릿을 엄청 받으니까 반 애들 에페이 남자들이 꽤 불편해했어. 이츠키가 아마네한테 치토세도 우리 줄 초콜릿 준비했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했어. 뭘 넣든 아마네는 모른다고. 수업 끝나고 이츠키 말대로 치토세가 아마네한테 초콜릿을 주러 왔어. 맛도 아마네 입맛에 맞게 조절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 둘이 가고 나서 아마네가 보니까 카도아키가 아직 거기 앉아 있었어. 아마네가 다가가서 그 초콜릿 담을 가방을 줬다가 떠났어. 그날 밤 아마네는 치토세가 준 초콜릿을 맛봤는데 너무 먹기 힘들어서 토할 뻔했어. 마이루가 그걸 보고 카카오 한 잔을 갖다 줬는데 사실 그건 핫초코라고 보면 돼. 아마네는 평소에 마이루가 우유를 타주는데 이번에는 카카오라서 좀 놀랐어. 발렌타인데이라서 그런 거란 걸 짐작했고 마이루도 부정하지 않았지. 아마네는 고마웠지만 쑥스러워서 마이루가 먼저 집에 가버렸어. 문 밖에 나가보니 마이루가 진짜 선물을 남겨두고 간 걸 발견했지. 아마네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골랐더라고. 그래서 한 입 먹어보니 진짜 맛있었어. 다음날 수업 때 카도아키가 어제 일에 감사하다고 아마네에게 다가왔어. 여자애들이 놀랐는데 두 사람이 말하는 게 처음이었거든. 그때 이츠키가 와서 아마네 얘기를 듣고는 네가 꽤 신경 써주는구나 하고 놀랐어. 자기는 아마네가 그런 다정한 여자친구가 있어서 운이 좋다 했지만 아마네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부인했지. 집에 돌아오니 마이루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 아마네는 선물 맛봤는데 진짜 맛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마이루에게 답례로 뭘 받고 싶냐고 물었는데 마이루는 답례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 아마네가 자신에게 이미 많은 걸 해줬다고 말했어. 그래도 아마네는 선물을 주고 싶으니 생각해보라고 했지. 그때 마이루가 아마네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는데 이미 지났고 그때 둘은 사귄 상태여서 마히루는 아마네가 생일을 안 알려줘서 좀 서운했어. 하지만 마히루도 그때는 아직 친하지 않아서 생일을 안 알려줬다고 했지. 자기 생일을 갑자기 알려주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대신 올해 생일은 제대로 축하해주겠다고 했어. 그때까지 쭉 옆에 있을 거라고도 했고 아마네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은 아마네를 싫어하지 않고 옆에 있으면 편안해서 괜찮을 거라고 했어. 다음 날 아마네가 마이루 선물을 뭘로 할지 고민할 때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어.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줄 거라면서 여자친구한테 주는 건 아니라고 했지. 두 사람이 친하다면 뭘 주어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 그날 밤 아마네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마이루가 놀라게 했어. 마이루가 싫어할 줄 알고 원래대로 둘 생각이었거든.
근데 마히루가 막아서면서 아까 아마네가 멋져 보여서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했어. 마히루가 아마네가 지금 모습 그대로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 후 아마네는 준비한 선물을 마히루한테 줬어. 귀여운 팔찌였지. 안에선 마히루가 무슨 얘기든 들어주겠다는 쪽지가 있었어. 마히루는 그걸 보고 아마네에게 팔찌를 차달라고 부탁했지. 팔찌를 차주자 아마네 마음속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어. 다음날 친구랑 얘기하다가 어제 일이 생각나서 얼굴이 빨개졌어. 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도 않았지. 지금 태도 보면 아마네도 마이루한테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였어. 집에 돌아오니 마이루가 신혼 아내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어. 저녁 먹을 시간인데도 아직 놀고 있어서 혼내기도 했고. 그때 아마네가 마이루 손을 잡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손을 거두며 미안하다고 했어. 마이루는 남자애가 만지는 걸 싫어하는데 아마네는 예외라고 했어. 오늘 이츠키가 옷가방을 들고 아마네 집에 왔어. 치토세 남자친구 문제로 아버지랑 싸워서 며칠 아마네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지. 아마네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먼저 마히루에게 연락해야 했어. 이츠키가 아마네 집에 와서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공간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마히루는 괜찮다며 사람이 많을수록 더 즐겁다고 했어. 마히루는 저녁 준비하러 가고, 이츠키는 마히루가 아마네한테 집 열쇠를 준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마히루가 만든 저녁을 먹으면서 이츠키는 매일 맛있는 밥을 먹는 게 부럽다고 했지. 그날 밤 이츠키가 아마네에게 마히루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라고 했어. 평소 아마네는 무뚝뚝하고 말도 딱딱한데 마히루에게만은 다정하게 대하잖아. 그게 사랑 아니면 뭔데? 다음 날 치토세가 남자친구가 아마네 집에 와서 지내고 마히루가 밥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며칠 동안 마히루 집에 갔어. 다시 만나자마자 둘이 바로 애정 행각을 벌였지. 아마네가 참을 수 없어서 마히루 도우미로 부엌에 들어갔어.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한다고 하자 마히루 재능이 대단하다며 기대한다 했지. 근데 그 말에 마히루는 엄청 부끄러워했어. 이츠키는 둘을 보며 왜 안 사귀냐고 생각했지. 식사 후 치토세가 마히루 요리에 깜짝 놀랐어. 자기가 배운 선생님 덕분이라며 치토세가 마히루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아마네가 호기심만 자제하면 된다고 말했어. 치토세는 마히루가 좀 꽉 막힌 느낌이라고 했고 학교에서는 다들랑 잘 어울리는데 뭔가 숨기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대. 하지만 지금 치토세 앞에서 본 건 진짜 마히루 모습이라 너무 귀엽다고 했어. 치토세는 마히루가 좀 솔직해져서 아마네한테 애교 부리면 확실히 아마네가 잘해줄 거라고 말했어. 근데 마히루는 치토세가 기대하는 그런 건 없다고 했지. 아마네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어. 만약 그녀가 동의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아마네가 막 샤워를 끝내고 나서 치토세에게 메시지가 왔어. 열어보니 마히루가 잠옷 입고 곰인형 안고 있는 사진이었지. 그때 이스키도 아마네 사진 찍을 기회가 생겨서 아마네는 걔들이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 결국 이 밥 얻어먹기 대마왕 둘의 3일간의 식사 원정은 끝났어. 그때 마히루는 아마네가 자기 곰인형 사진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 부끄러워하고 있었어. 자기는 그 곰인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매일 밤 안고 자는데 말하다가 그 말이 부끄러워서 멈췄대. 마히루는 그 취미가 아마네한테 애처럼 보일까 걱정했는데 아마네는 그냥 그녀가 귀엽다고만 생각했어. 그때 마히루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열어보자마자 얼굴색이 완전 달라졌어. 다음 날 아마네가 장 보러 갔다가 돌아오니 마히루 방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 아마네는 구석에 숨어서 둘이 대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왔지. 그때 마히루가 좀 우울해 보여서 아마네가 걱정돼서 물어봤어.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마히루 엄마였어. 마히루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그렇게 대우받는 게 익숙하다며 아마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때 아마네가 그녀 손을 잡고 마히루가 자기 곁에 있길 원한다고 말했어. 아마네 방에 와서 마히루가 자기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줬어. 부모님은 사랑이 아니라 가문 이익 때문에 만나서 마히루가 태어난 것도 원치 않았대. 태어났을 때도 돈만 대고 제대로 돌보려 하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부모 얼굴을 거의 못 봤대. 그래서 완벽한 딸이 되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해도 부모님은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 마히루가 있어서 부모님은 이혼도 못했대. 그래서 마히루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어. 혼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관계가 끊길 거라 생각했거든. 엄마한테 무시당한 날 마히루는 자신을 내버려 두고 비 오는 날 무의식 중에 그네를 잡고 있었대.
그날이 바로 아마네가 다가와 말을 건 날이었어. 그렇게까지 된 마이루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대. 바로 그때 아마네가 수건으로 머리를 덮고 마히루를 안아줬어. 아마네는 곁에 있으면서 마히루가 모든 걸 속으로 참으면서 약한 모습을 남에게 절대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됐지. 자신은 그녀 일에 끼어들 수 없으니까 못 본 척 하기로 했어. 마히루가 답답하면 그냥 울어도 된다고.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그 말 듣고 마히루는 아마네 품에 안겨서 마음속 응어리를 다 풀었어. 잠시 후 마히루가 고맙다고 말했어. 자신은 귀엽지 않다고도 했고 이기적이고 소심하다면서 말 끝내기 전에 아마네가 먼저 말했어. 자기는 마히루가 정말 좋다고. 평범해도 마히루는 충분히 귀엽다고. 자기는 마히루를 지키고 싶고 마히루의 모든 게 좋다고 말했어.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급하게 돌아서서 자기는 물론 부모님이나 치토세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마이루는 네가 격려해준 덕분에 정말 감동했지. 그때 마이루가 너한테 부탁한 게 있는데 항상 자기한테 신경 써 달라는 거야. 마이루가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넌 꼭 붙잡아 줄 거라고. 오늘은 어제 행동이랑 말들을 떠올리면서 마이루가 엄청 부끄러워했어. 그때 마이루가 먼저 아마네에게 같이 산책하자고 말을 걸었어.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길을 함께 걷고 있었지.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마이루는 반이 바뀌는 걸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마네는 그걸 잘못 이해해서 치토세와 한반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마이루가 멈춰서더니 뒤에서 달려와서 아마네를 안았어. 자신이 아마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때 두 사람은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는 걸 보고 있었지만 마이루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 정확히 말하면 봄 자체가 싫었어.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마다 혼자였거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아마네가 옆에 있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벚꽃도 조금은 좋아하게 된 것 같아. 8화 시작. 새학기가 시작되고 반 명단이 바뀌었어. 이번에도 넌 이츠키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됐고 게다가 치토세랑 마이루랑 같은 반이 되었지. 그때 카도아키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 아마네는 그 녀석을 보자마자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떠올랐어. 마이루는 아침에 내 표정을 보고 걱정해서 물어봤지. 너는 조금 긴장한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마이루가 내 머리를 만지고 싶다면서 아마네를 무릎 위에 눕히라고 했지. 내 반응을 보고 마이루는 네가 싫어하는 줄 알았어. 조금 쑥스럽긴 했지만 결국 아마네는 마이루 뜻에 따라 주었어. 아마네가 혹시 부적절한 행동을 할까봐 무서운지 물어보자. 마이루는 그런 일 생기면 72살법 전멸 기술로 너를 쓰러뜨릴 거라고 답했어. 자기는 아마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넌 그런 힘도 용기도 없다고. 그때 마이루가 내게 여자 무릎에 기대어도 아무 느낌 없는 거냐고 물었어. 치토세가 그게 로맨틱하면서도 피로를 푸는 데 도움된다고 했대. 아마네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부터는 마이루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세반 명단을 보면서 아마네는 마이루랑 한반된 게 너무 놀라웠어. 그래도 주변 사람들 눈에 띄는 걸 피하려고 조심해서 거리를 뒀지. 마이루는 그 얘기 듣고 짜증내면서 내 뺨을 꼬집었어. 자기는 이건 받아들이겠지만 집에선 평소처럼 해달라고 했지. 마이루 무릎에 누우니 아마네는 편안해서 금세 잠들었어. 깨보니 마이루가 널 바라보고 있었어. 마이루가 웃으면서 아마네 자는 얼굴이 귀엽다고 하자 아마네는 얼굴이 빨개졌지. 몇 번이나 마이루가 자는 걸 봤으니까 이번엔 서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네. 오늘 아마네는 게임센터에 가서 인형 뽑기를 했어. 저녁에 집에 인형을 잔뜩 들고 왔지. 마이루는 인형들을 보자 너무 기뻐했어. 참지 못하고 안았는데 아마네가 아직 옆에 있는 걸 깨달았지. 머리를 기대면서 아마네가 자기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어. 아마네가 자기 어린애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귀엽게 봐주는 거였대. 그때 마이루가 내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뭔가 보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뭐든 아마네를 위해 할 수 있다고도 말했지. 고집 센 마이루를 보고 넌 푸딩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어. 다음날 마이루가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어줬지. 아마네는 맛있게 먹어서 마이루가 아주 기뻐했어. 매일 마이루가 만든 걸 먹고 싶다고 하면서 행복해했지. 이런 애교를 부리면 누가 안 반할 수 있겠어. 다음날 구내식당 내려가던 중에 카도와키가 달려와서 말을 걸었어. 이츠키는 평소에 별로 말 없는 아마네한테 누가 와서 친해지려 하다니 믿기지 않았어. 그때 아마네가 마이루 쪽을 보니까 마이루도 더 널 주시하고 있었지만 좀 삐진 듯 보였어.
그날 밤 아마네가 마히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 마히루가 화났을 거라 생각해서 사과하려 했지만 막혔지. 마히루는 치토세, 이츠키, 카도아키는 아마네와 친하게 지내는데 자기는 못해서 서운했어. 자신의 천사라는 별명이 너무 튀어서 그렇다고 했지. 평범한 애가 갑자기 너랑 친해지면 모두가 신경 쓸 거라고. 하지만 마히루는 네가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했어. 뭐라도 네가 모른 척하는 게 제일 싫다고 했지. 그래서 갑자기 거리를 좁힐 수 없으면 천천히 하겠대. 다음 날 수업에서 선생님이 조별 과제를 줬어. 마히루가 아마네랑 한조가 되자 반 애들이 꽤 불만이었어. 생각해보니 이건 치토세가 꾸민 짓이었지. 아마네 표정이 괴로웠지만 이츠키는 이게 운명이라며 받아들였어. 다음 날 반에서 요리 실습 시간이 있었어. 아마네는 요리에 별로 자신 없지만 다행히 마히루가 있어서 지금까지 순조로웠어. 그때 치토세가 두 사람을 보며 신혼부부 같다고 느꼈어. 하지만 말을 다 못하고 마히루가 끼어들었지. 결국 요리가 완성됐어. 마히루가 가지러 가려는데 반 애들이 장난쳐서 여자친구가 들고 있던 국 냄비가 엎어졌어. 근데 다행히 그때 아마네가 재빠르게 마히루를 끌어당겼어. 그 후에 아마네가 그 청년한테 한마디 제대로 해줘서 그가 모두한테 사과하게 만들었지. 치토세도 아마네가 이렇게 멋질 줄은 몰랐대. 마히루도 그 순간 아마네한테 고마움을 전했어. 곧 학교가 방학이라 아마네에겐 긴 휴일이 있었어. 집에만 있어서 할 게 없으니까. 마히루가 전에 받은 그 카드를 꺼냈어. 마히루는 아마네가 하루를 자신이랑 놀아주길 원했지. 그리고 그날은 마히루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야 했어. 둘이 같이 노는 게 드문 일이니까 마히루가 가고 싶은 곳을 아마네한테 고르라고 했어. 그녀의 그 눈빛을 보고 아마네는 망설이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고양이 카페라고 말했어. 마히루랑 같이 가면 덜 쑥스러울 거라면서. 아마네의 대답에 마히루가 조금 놀랐지만 결국 동의했어. 마히루가 가고 싶었던 곳은 게임센터였어.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엄청 신났지. 다음 날 치토세가 아마네 집에 와서 마히루한테 요리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 아마네는 걱정돼서 이상한 재료는 넣지 말라며 주의를 줬지. 그 후 치토세가 마히루와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 아마네는 졸려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었고 깨어나 보니 마히루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옆에 있던 치토세가 두 사람이 언제부터 서로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냐고 물었어. 아마네가 마히루한테 기대서 자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으니까. 잠시 후 두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어봤어. 아마네는 맛있다고 느꼈고 다행히 이번엔 치토세가 이상한 재료를 넣지 않았어. 식사 후 치토세는 두 사람의 달달한 분위기를 방해하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갔어. 아까 일을 떠올리며 마히루는 꽤 부끄러워했어. 아마네가 자는 동안 치토세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마히루는 좀 달랐거든. 자기가 아마네 뺨을 찔렀고 가끔 머리도 쓰다듬었다고 말했어. 아마네는 좀 놀랐지만 그때 마히루가 했던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도 손을 들어서 그녀 뺨을 쓰다듬었지. 마히루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 행복해했어. 그때 마히루가 아마네에게 순수한 스타일이 좋은지 아니면 성숙한 스타일이 좋은지 물었어. 아마네는 그녀를 쭉 바라보며 어떤 스타일이든 다 잘 어울린다고 말했지. 하지만 결국 순수한 스타일을 선택했고 다음 날 아침 마히루는 머리를 묶고 깔끔하면서도 귀여운 옷을 입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마네가 칭찬해주자 마히루는 엄청 기뻐했지.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고양이 카페로 갔어. 비록 아마네가 제안한 곳이었지만 그때 마히루가 오히려 더 신나 보였어. 귀여운 고양이 모양으로 장식된 커피잔을 보고 마히루는 마시기가 아까웠어. 이때 마히루 모습에 아마네가 참지 못하고 카메라를 꺼내 그녀 사진을 한 장 찍었어. 커피를 다 마신 후 둘은 다시 고양이들과 놀러 나갔어. 아마네는 고양이들을 쓰다듬는 걸 꽤 좋아했는데 왜냐면 얘네가 마히루랑 꽤 닮았거든. 처음엔 쌀쌀맞고 무심한 척했지만 친해지면서 마히루가 자주 애교를 부렸어. 아마네의 그런 말들을 듣고 마히루가 화낼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어. 조금 있다가 둘은 쇼핑몰로 향했어. 아마네가 마히루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을 발견하고 입어보라고 했어. 아마네가 그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마히루도 따라 입으러 들어갔지. 아마네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두 명의 여자애가 나타나서 같이 놀러 가자고 꼬셨어. 아마네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망설일 때 마히루가 나와서 팔짱 끼고 아마네를 데리고 갔어.
아마 뭔가 질투가 시작된 것 같아. 그 후 아마네가 마이루를 인형 뽑기 기계로 데려가 체험하게 했지. 마이루는 아마네가 그 고양이 인형을 좋아하는 걸 보고 전리품을 그에게 선물했어. 자신을 위해 그런 걸 해준 걸 보고 아마네가 받았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 갑자기 카도와키 친구가 다가왔어. 처음으로 마이루가 연인과 놀러 다니는 걸 봐서 꽤 놀랐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네인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최근 있었던 일들을 카도와키에게 다 얘기해줬어. 처음에 조금 놀랐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 카도와키는 아마네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마 마이루도 아마네랑 같이 있으면서 그걸 느꼈을 거야. 카도와키는 이 일 절대 안 말할 거라 약속하고 둘은 인사하고 헤어졌어. 아마네는 방금 만난 사람이 카도와키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착하고 잘생겨서 여자들이 많은 거였어. 자신은 카도와키만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이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마이루는 아마네가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했어. 자기 눈에는 아마네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다음 날 아마네와 친구들이 약속을 잡았어. 카도와키는 어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고 옆에 있던 이츠키는 마이루가 자주 아마네 집에 와서 요리해준 이야기를 덧붙였어. 그래서 카도와키는 두 사람이 신혼부부 같다고 생각했어. 마이루가 아마네에게 호감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여자애들은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한테는 가까이 안 가니까. 그리고 아마네에게 마이루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아마네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어. 돌아와서 마이루가 뭔가 몰래 숨기고 있는 걸 봤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엄마가 보낸 아마네 사진들이었어. 아마네가 확인하려 했는데 마이루가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네가 가까이 다가갔는데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 둘 다 민망한 상황에 빠졌어. 갑자기 마이루가 눈을 감고 뭔가 기대하는 듯 했지만 아마네는 웃어버렸어. 그 후 아마네가 엄마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고 마이루는 조금 실망했어. 이번 시험 성적 순위가 나왔어. 아마네는 노력 덕분에 학년 톱10에 들었고 6등. 마이루는 역시 1등이야. 저녁 먹고 돌아와서 마이루는 약속했던 보상을 아마네에게 줬어. 아마네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마이루가 다리를 톡톡 두드리며 재촉했어. 결국 아마네는 보상을 받고 그녀 무릎에 누웠어. 잠시 행복을 만끽하다가 마이루가 돌아보라고 하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엄청 부끄러워했어. 손을 닦고 나서 마이루가 아마네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아마네를 정말 잘 챙기고 싶다고 말했어. 그 편안한 기분에 아마네는 어느새 잠이 들었어. 깨어보니 여전히 마이루 무릎에 누워있고 마이루는 졸고 있었어. 늦어서 깨우려 했는데 마이루가 너무 깊이 자서 일어나지 않았어. 갑자기 마이루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아마네에게 머리를 비볐어. 그걸 보고 아마네가 얼굴 빨개지며 깨우자 마이루가 겨우 눈을 떴어. 그 모습으로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마네가 마이루 열쇠를 빌려 그녀를 방으로 데려갔어. 방에 들어가 보니 인테리어가 꽤 심플했어. 아마네가 선물한 봉제 인형들이 마이루 방에 모두 전시되어 있었어. 아마네가 살며시 그녀를 침대에 눕히자 마이루가 옆에 누우라고 했고 아마네는 깜짝 놀랐어. 아마네는 자신 대신 마이루 옆에 누울 봉제곰 인형을 꺼냈어. 그래야만 마이루가 순순히 잠들었어. 다음 날 아침 어제 일을 떠올리며 마이루가 부끄럽게 아마네를 찾아왔어. 열쇠를 돌려주고 아마네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는지 궁금했어. 그때가 어두워서 아마네가 주변을 잘 안 봐서 못 봤대. 마이루는 안심했지만 아마네가 마이루가 계속 같이 자자고 한 걸 얘기하자 믿기 어렵고 부끄러워했어. 마이루는 그때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았고 아마네를 믿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설명했어. 아마네는 다음엔 조심하라고 했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같이 자면 안 된다고. 마이루는 아마네가 전에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든 일도 언급하며 놀렸고 아마네는 할 말이 없었어. 다음 날 아마네 반에서 체육 시간이 있었어. 카도와키는 평소처럼 빛났지. 아마네 차례가 되자 멀리서 마이루가 응원해줘서 아마네는 친구한테 놀림당했어. 어느 날 아마네가 깨어나자 마이루가 벌써 자기 방 앞에 서 있었어. 한참 보다가 오늘 마이루가 여름 교복으로 바꿨다는 걸 눈치챘는데 맨발을 보고 아마네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어. 네가 양말 신으라고 한 거 마이루가 자기 발이 못생겨서 아마네가 안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네는 그냥 남자애들 눈길 끌지 말라고 한 거였어. 아마네가 머뭇거리자 마이루가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 아까는 그냥 농담이었어.
사실 마히루는 이미 신발에 신을 양말을 준비해놨거든. 아마네가 자기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면 해서 아마네한테만 주어진 특권 같은 거지. 그때 아마네가 마히루 몸을 한번 훑어보고 얼굴 빨개지면서 빨리 양말 신으라고 다그쳤어. 학교 가야 하니까. 근데 학교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별로였어. 아마 남자애들이 계속 마히루만 쳐다봐서 그런가 봐. 수업 끝나고 이츠키랑 치토세는 데이트 가고 오늘은 아마네랑 카도와키 둘만 같이 갔어. 갑자기 둘이 마히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걸 봤어. 선생님이 다시 철해달라고 부탁해서 카도와키랑 아마네가 앉아서 도와줬어. 그때 세 사람은 마히루를 헐뜯는 소리를 들었어. 걔가 사람을 꼬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마히루는 담담했어. 아마 이런 소리 자주 들어서 익숙한 거겠지. 반면에 아마네는 이 일 때문에 꽤 신경 쓰였어. 학교에서 다들 마히루한테 친절한 건 아니야. 특히 여자애들이 안 좋게 봐. 걔네는 마히루가 별 볼 일 없는데도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시기하는 거지. 아마네는 카도와키 좋아하는 애들이 걔가 뺏겼다고 생각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라 봤지만 바로 카도와키가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부정했어. 둘이 학교 내 위치가 비슷해서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마네는 마히루가 카도와키와 좀 다르다고 느껴. 진짜 마히루 모습이 천사 가면 쓴 모습보다 훨씬 귀엽다고 생각해. 처음 만났을 때는 마히루가 차갑고 직설적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친해지면서 진짜 성격도 보여주고 애교도 부리더라. 마히루는 쑥스러워하면서 그런 건 아마네한테만 한다고 했어. 마히루는 천사 이미지 버리고 진짜 자기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아마네는 그걸 원하지 않아 해. 부끄럽긴 한데 다른 남자가 진짜 마히루 모습 보는 게 좀 불편하대. 말 듣고 마히루가 살짝 웃으며 아마네가 진짜 귀엽고 멋지다고 칭찬했어. 마히루한테 아마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자 멋진 면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 18호 넘어가서 곧 어머니의 날이라 아마네가 시오코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해. 근데 마히루는 두 사람이 아마네 혼자 놔두고 뭐 하는지 몰라서 깜짝 놀라. 아마네는 예전에 고향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여기로 이사 왔다는 과거 이야기를 떠올려. 마히루가 얼굴 보고 말해. 싫으면 안 말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마네는 결국 자기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어. 너는 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처음엔 인생의 어두운 면을 잘 몰랐던 거야. 아마네는 예전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어. 그 일 이후로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됐지. 그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어. 듣고 나서 마히루는 그 녀석들한테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었지만 아마네는 괜찮다며 달랬어. 하지만 사실 마히루는 아마네가 절망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의지가 되어줬던 것처럼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바로 아마네를 끌어당겨서 자기 다정함을 받아들이라고 했지. 약간 강요하는 것 같았지만 아마네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 잠시 후 아마네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어. 어쨌든 자신은 남자니까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마히루는 약간 삐지고 가버리려다가 자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걸 듣고 아마네가 그녀를 붙잡고 뒤에서 안아줬어. 마히루는 부끄러워했지만 아마네에게 의지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어. 다음날 수업에서 마히루가 한 무리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쇼핑몰에서 남자랑 데이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마히루는 그가 친한 친구라고 했지만 데이트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지. 둘이 커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마히루에게 특별한 존재였어. 돌아와서 아마네가 그 얘기를 물었지만 마히루는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어. 가까운 친구는 몇 안 되는데 그중 아마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건 소문을 조절하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했지. 정보를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이 주면 소문이 커져서 둘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잠시 후 아마네가 앞으로 자기 단련을 할 거라고 말했어. 마히루는 처음엔 힘들 거라 생각해서 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아마네를 좀 챙겨줘도 된다고 했어. 물론 그에 따른 대가도 있었지. 마히루는 아마네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몸에 닿고 싶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그날 밤 아마네는 마히루와 순수하지 않은 짓을 꿈꿨지. 다음날 아침 아마네가 멍하니 있는 걸 보고 마히루와 치토세가 찾아왔는데 마히루를 보자 아마네가 피해서 자신이 뭔가 잘못한 줄 알고 걱정했어. 아마네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매번 마히루를 보면 그 꿈 생각이 나니까. 하지만
마이루가 끝까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해서 결국 얘기해줬지. 마이루는 꿈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 궁금해 했어. 아마네가 부끄러워한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야. 나중에 그걸 써서 아마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까진 아마네가 그렇게 순수한 줄 몰랐어. 그리고 자신이 아마네가 이성으로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된 게 기뻤어. 곧 시험이 있어서 아마네가 이스키와 카도와키를 데리고 여기서 스터디를 하자고 했고 치토세도 같이 할 거야. 마이루가 아마네에게 조건을 건 게, 만약 아마네가 시험에서 10등 안에 들면 자기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달라는 거였어. 아마네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전처럼 마히루 무릎에 머리 기대고 싶다고 했어. 다음날 다 같이 아마네 집으로 갔어. 카도와키는 처음 와서 마히루가 아마네 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신기했어. 그 후 모두 모여서 같이 공부했지. 마히루가 점심도 만들어서 다 같이 먹었어. 해질 때쯤 세 명은 인사하고 집에 돌아갔어. 돌아와서 아마네는 마히루가 자기 위해 그렇게 힘쓴 걸 몰랐는데 마히루는 신경 쓰는 사람한테만 그런 거고 아마네를 돌보는 것도 좋아해서 그랬던 거야. 마히루한테 칭찬받으니 아마네는 엄청 부끄러워했어. 손을 잡고 입을 막으면서 다음부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손을 놓으니 마히루가 아마네를 붙잡고 뺨에 키스한 뒤 부끄러워서 달려가 버려서 아마네는 멍하니 앉아 무슨 일인지 몰랐어. 다음날 아침 수업에서 아마네가 오자마자 마히루가 얼굴이 빨개졌어. 어제 일을 떠올리며 부끄러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둘이 싸우는 줄 알고 물었어. 아마네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다며 서로를 다시 생각하는 중이라고 대답했어. 이스키는 빨리 마히루와 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랐지만 아마네는 아직 자신감이 없었지. 카도와키처럼 멋지고 다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말하기 훨씬 쉬웠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 집에 돌아와서 어제 일을 떠올리던 중 갑자기 마히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며 앉았는데 아마네는 마히루가 뭔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 왜 그러냐고 묻자 마히루는 그냥 복수하려는 거라고 했어. 아마네가 자주 자기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려는 거라고. 아마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 곧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려 치토세는 붉은 팀, 이스키는 하얀 팀이야. 원래부터 둘은 늘 그랬지. 그래서 이스키는 이게 금지된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마네는 둘이 그런 척 한다고 생각해서 딱히 뭐라 안 했어. 돌아와서 마히루가 체육대회에서 어떤 종목에 나가는지 물었어. 마히루는 이어달리기랑 물건 빌려오기 경기에 출전한다고 했어. 마침 아마네도 그중 한 종목에 참가해. 그럼 곧 둘이 라이벌이 되는 거네. 마히루는 하얀 팀, 이스키랑 같이 있고 아마네는 붉은 팀, 치토세랑 카도와키랑 같이 하니까 마히루는 이츠키와 함께 흰 팀에 있고 너는 치토세와 카도와키와 함께 빨간 팀이야. 아마네는 이런 체육대회가 별로 안 좋아. 참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참여하는 거야. 그때 마히루는 아마네가 들고 있는 요구르트 상자를 눈치챘어. 그래서 그는 한 입 떠서 그녀에게 먹여줬어. 마히루가 먹는 걸 보면서 아마네가 참지 못하고 또 한 숟가락 더 떠주려다 뭔가 깨달은 듯이 요거트 상자를 다 마히루에게 주고 커피를 타러 갔어. 드디어 운동의 달이 시작됐어. 지금은 계주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치토세가 아마네 팀을 대표해서 달리고 있어. 중학교 때 그녀는 육상부 에이스였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선배랑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게 됐어. 그때 몇 명이 이츠키를 좋아했는데 치토세는 이츠키 여자친구였어. 치토세가 실력도 더 뛰어났으니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지. 계주가 끝나고 다음 경기는 아마네가 참가하는 물건 빌리기 달리기야. 모두가 뛰어가서 요구사항이 적힌 쪽지를 주었어. 그때 갑자기 마히루가 아마네의 소매를 잡고 내가 빌리고 싶은 건 아마네야 라고 말했지. 결국 빌리고 싶은 게 아마네였으니까 둘이 함께 결승선을 향해 달렸어. 사람들은 마히루가 아마네 손을 잡은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남자애들은 꽤 화가 났어. 두 사람은 같이 결승선을 통과했어. 치토세가 아마네 쪽지 내용을 확인했더니 가장 예쁜 친구를 찾아라였어.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마히루 차례가 되자 쪽지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적혀 있어서 모두가 크게 놀랐어. 그 후 체육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교실로 돌아오니 남자애들이 마히루에게 아마네와 무슨 사이냐고 엄청 물어봤어. 그들은 아마네와 마히루 관계가 궁금했거든. 아마네도 솔직하게 작년부터 그녀와 친하다고 말했고
마히루와 자주 다닌다는 소문도 자신이 낸 거라고 했어. 두 사람은 꽤 친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했지. 그때 마히루가 들어와서 군중 사이를 뚫고 나왔어. 마히루는 아마네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한 녀석이 집요하게 마히루에게 아마네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지. 마히루 눈에 아마네는 멋지고 착한 사람이야. 아마네는 예의 바르고 존중해주며 항상 곁에서 챙겨주고 신경 써줘. 그래서 마히루는 누군가 아마네를 깎아내리는 걸 원하지 않아. 천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반 친구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어. 왜냐면 마히루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마네가 자기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존재인지 분명히 한 거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히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마히루가 와서 옆에 앉았어. 오늘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 가질 거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너는 마히루를 탓하지 않았어. 오히려 고마워했지. 아마네는 마히루의 마음을 몰라주는 척한 걸 미안해했어. 그리고 마히루를 꼭 안았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순간이었거든. 예전 일들 때문에 자기 마음 깊숙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하지만 마히루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 처음엔 그녀가 전혀 귀엽지 않다고 생각했지. 근데 어느샌가 그녀와 더 함께 있고 싶어졌어. 그녀를 만지고 싶고 마히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어졌어. 하지만 자신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항상 참고만 있었어. 아마네는 변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진심을 털어놨어. 아마네는 마히루에게 고백했고 그녀와 사귀길 바랐어. 마히루도 받아줬고 1부는 여기서 끝났어. 영상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해. 그럼 이제 굿바이.